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건강하고 최고 품질의 소고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우리 가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드디어 먹방 소고기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가독자님들 덕분이고요. 제가 유튜브 생활을 4년 이상을 했는데 제가 먹방 한번 정말 꼭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협찬으로 받는 이 비용은 100% 우리 어린이 재단이나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맛있게 먹고 기부도 하고 우리 가독자님들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가 마련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강하고 최고 품질의 소고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품질 좋은 최고의 소고기를 고르는 방법은 바로 풀먹소를 고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풀먹소란 풀을 먹고 자란 소를 뜻하고요. 이번 영상의 스폰서가 바로 이 그래스팜의 풀먹소 소고기 제품이거든요. 이 그래스팜의 풀먹소 소고기는 등심, 안심, 국거리, 다진 육, 불고기, 샤브샤브, 큐브 스테이크 등 다양한 소고기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풀먹소,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를 뜻한다고 했죠. 자, 이와 반대되는 옥먹소도 있는데요. 옥먹소란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를 뜻하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소가 옥먹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풀먹소를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를 먹인 소의 그 마블링에 대한 문제를 다룬 SBS 다큐멘터리 옥수수의 습격 방영 후에 풀 먹인 소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오직 방목으로 풀만 먹여서 키운 소의 소고기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옥수수 습격 방송 내용을 토대로 옥수수 사료 먹인 소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옥수수 사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소는 4개의 위로 풀을 되새김질해서 소화시키는 초식동물이죠. 그래서 풀을 먹어야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소의 위에는 그 풀의 그 셀룰로스 등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있는데, 소장에서는 이 미생물들이 위에서 발효시켜 가지고 분해한 지방산과 아미노산과 비타민 등을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소를 빨리 키우고 살을 찌워서 마블링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가둬놓고 옥수수 사료를 계속 먹이면 소화관의 미생물총과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위산이 많아지는 과산증을 일으켜가지고 소화장애와 위장운동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요. 위벽이 각질화되어 위염이 발생될 때 세균이 염증 부위로 침투되어서 간에 도달하면은 고름집이 형성되는 간 농양을 만들게 되고, 위 내에 가스가 차고 장에 가스가 차는 고창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소에게 비타민 A를 주지 않으면은 지방이 더 많이 낀 육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소의 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A를 주지 않으면 소는 시각장애를 앓거나 눈이 안 보이는 거의 장님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소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은 항생제에 대한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가둬놓고 옥수수를 먹이면서 소의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소가 병이 들게 되겠죠. 감염에 취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놓거나 사료에 섞여서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에 사용된 항생제는 먹이 사슬에 따라서 사람에게도 축적되어 가지고 항생제와 내성균으로 인한 부작용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소에게 사용하는 이유는 감염이 돼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주사 등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세균이 감염되는 걸 예방하고 성장이 지연되지 않고 성장이 더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 자체가 옥수수 사료를 먹인 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스팜의 풀먹소는 유기 인증을 받은 소고기입니다. 이는 동물복지는 물론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국내에 무항생제라고 딱히 마크가 있거든요. 그걸 인증받는 거는 소고기로 출하하기 2달 전까지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인증인 거에 반해서 그래스팜의 풀먹소 소고기는 호주의 유기 인증 프로그램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되어서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을
제품을 인증받은 그런 소고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옥수수 사료를 먹인 소의 문제점 세 번째로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의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합니다.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세포막의 주 구성 성분이고 뇌신경의 한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요. 인체의 모든 장기와 세포에 적절한 비율로 분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체에 필수적인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포막이 이상적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되어야지 신경전달 물질이 잘 전달되고 세포막 사이로 영양물질과 여러 신호들이 원활하게 전달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이 안정화되어야지 세포에 쌓여있는 노폐물도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건강하다는 게 바로 이렇게 세포의 대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잘 맞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질병들, 그 만성염증으로 발생되는 질병들의 그 원인 중에 하나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깨지면서 체내 염증 반응이 촉진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깨진 비정상적인 식단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언급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어린이들이나 그 청소년들이 자주 먹는 서구화된 식단의 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아주 안 좋다고 하죠. 음식으로 먹는 불포화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WHO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정도가 아주 이상적인 비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소고기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한번 찾아보면은 풀을 먹여서 키운 소의 소고기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1대4 이하인 반면에 옥수수를 먹인 소의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은 1대50에서 1대100까지, 그러니까 오메가6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옥먹소의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는 그 식단의 대부분이 그 옥수수 때문인데, 옥수수라는 건 아시겠죠? 옥수수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60 정도이기 때문에 옥먹소의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깨진 겁니다. 어떤 게 건강한 소고기인지 우리 가독자님들은 아시겠죠? 자, 위의 내용을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옥수수 사료를 먹인 옥먹소는 건강하지 않은 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르몬제, 항생제, 제초제 등이 마블링에 축적될 수 있고, 비타민 A가 결핍돼 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눈먼 소가 마블링이 많은 소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러한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가 고급 소고기로 판정되어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소고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배가 고파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 먹방 타임으로 풀먹소 소고기 배 좀 채우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고기를 보시면 마블링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소의 소고기에 비해서 많지가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블링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제가 먹고 맛을 평가 드리겠습니다. 포장이 진공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고기는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역한 냄새가 나거나 좀 비린내가 나는데, 우유 향이 나는데 냄새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되게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현재 풀먹소 등심이고요. 250g 정도입니다. 제가 항상 고기를 구울 때마다 고민인 게 있어요. 이거를 충분히 구운 다음에 뒤집어야 되나, 아니면은 자주 뒤집어야 되나,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고소한 향이 날 정도로 익은 것 같은데요. 먹어도 되나? 이런 비주얼인데 정말 맛있겠죠? 여러분 덕분에 먹방을 할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소고기와 달리 너무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름을 닦아내지 않았는데 기름기가 거의 흘러나오지 않는 게 되게 특이하고요.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고소한 향이 나고, 먹어보면 정말 부드러운데요. 일반적으로 그 한우 투뿔 그 소고기는 미끌미끌하면서 녹는 형태의 부드러움이면은
이거는 그 육질 자체가 많이 부드럽고 잘 씹힌다 그런 느낌이고, 또 담백한 느낌이 훨씬 강하고요. 느끼한 맛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소고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반 그 툭불 소고기랑 비교해봐도 감칠맛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전혀 꿀리는 맛이 아니다. 그런데도 건강하다. 제가 알고 있는 소고기 개념과 달라서 약간 좀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맛있습니다. 기준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이게 소고기 본연의 맛에 더 충실한 게 아닌가. 배는 충분히 채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풀먹소 소고기가 왜 건강한 소고기이고 좋은 소고기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레스팜의 풀먹소 소고기는 호주의 광활한 목초지에서 방목해서 땅에서 자란 유기농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라는 겁니다. 가둬놓고 건초만 먹인 게 아니고 자연 상태로 풀어놓은 방목에서 키운 소는 되게 건강한 소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옥수수를 먹여서 키운 소와 반대로 이렇게 풀 먹인 소, 그리고 방목에서 키운 소는 아래 표만 봐도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풀먹소 소고기가 건강한 소고기인 이유 두 번째는 영양학적으로도 되게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옥먹소와 풀먹소가 고기 자체에 영양학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옥수수가 영양학적으로 뛰어날까요? 아니면은 유기농, 풀,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이 영양학적으로 구성이 뛰어날까요? 소고기에 포함된 불포화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은 소가 먹고 자란 먹이에서 유래가 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먹고 자란 그 환경과 그 먹이에 따라서 소고기의 품질이 영양학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가장 확연하게 차이를 나타내주는 것은 바로 비타민 K2가 있고 없고입니다. 비타민 K2는 혈액 내에 있는 과잉된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현대인들은 비타민 K2가 많이 부족하고 칼슘이 과잉인 상태로 방치가 돼서 혈관이 석회화가 유발되거나 조직이나 장기 석회화가 생기기도 하고, 이 혈관에 침착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 같은 걸 유발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K1을 소가 먹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K2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먹고 자란 대부분의 옥먹수에는 비타민 K2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영양학적인 차이점은 바로 베타카로틴 함량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천연 형태, 그 전구체이기도 하는데 보통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옥수수에 베타카로틴이 거의 안 들어있겠죠. 베타카로틴은 보통 당근 같은 색소, 색깔이 노란색이나 주황색 같은데 그런 야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옥수수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풀먹소와 옥먹소의 그 베타카로틴 함량이 5배, 많게는 16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당연한 거죠. 옥수수에는 베타카로틴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소가 옥수수만 먹어서는 베타카로틴이 거의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천연 형태의 그 알파 토코페롤 수치가 또 차이가 많이 나고, 당연히 풀먹소가 높겠죠. 이 첨부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항산화 물질인 알파 토코페롤과 베타카로틴 함량이 옥먹소 소고기에 비해서 풀먹소 소고기가 각각 288%, 54%가 더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풀먹소 소고기의 지방이 약간 노란색을 띠는 이유도 베타카로틴이 약간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알파 토코페롤이 소고기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는 붉은 소고기가 산화가 되면서 변질이 되면은 좀 검게 변하죠. 그게 바로 미오글로빈이 산화되면서 발생되는 건데, 이 알파 토코페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소고기는 변질이 좀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가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양학적 차이 외에도 풀먹소는 포화지방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마블링이 적으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들, 마그네슘, 아연, 크롬, 칼슘 등등등등 이러한 미네랄들도 당연히 풀먹소가 훨씬 높습니다. 이런 미네랄들도 소가 먹는 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옥수수에는 많이 이런 게 부족하겠죠. 옥수수는 거의 탄수화물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일 수 있지만
갇혀서 옥수수 사료만 먹고 자란 소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위산 과다에 고창증, 가스가 빵빵해서 소화도 안 되고 위장 기능 떨어지고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눈은 잘 안 보이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소는 혈액 내 염증 수치도 많이 높을 거고요. 변형된 암세포들도 많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유럽 쪽과 달리 이런 풀먹소,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소고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고기를 먹더라도 이왕이면은 건강한 소고기를 먹자라는 차원에서 풀먹소 소고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우리 가독자님들 덕분에 소고기도 배불리 먹고 먹방도 찍어보고 기부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